단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기자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음악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청경주 유용기수 만났을 때 좀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부담 많이 했는데 아까 타고 보니까 잘 타더라고요. 정말 로얄 마티아도 차분히 가면 선발할 수 있는 마트입니다. 3번을 놓고 4번과 5번. 수 있을지 5번, 3번, 7번. 서울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퍼펙트. 구경주입니다. 정말 레고 플라잉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닝 스카이도 최근 경주 모습 보면 이제 선행 싸움이죠. 선행을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 했는데 선행 정말 좋습니다. 1번 놓고 5번, 6번. 8번. 6번, 10번, 8번 3마리 앞서면 토요일이 지나면 일요일.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마 투표장에 들어가서 오늘 출마 투표장에서 편성이 깨졌어요. 1300m 2개의 경주가 깨지면서 많은 경주들이 분할이 됐죠. 그래서 좀 어수선했던 분위기로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주협회장대 대상 경주도 있었고 뭐 참 오늘 이 출마 투표장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하는 곳에 마필을 쓴 게 아니라 이 마필이 막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죠. 하위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뻔히 1000m 경주에 쓰려고 나왔는데 경주가 깨지면서 1300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 말이 좀 느려서 1300을 쓰려고 나왔는데 1000m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변수죠. 거기에 맞춰서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마이너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 플러스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또 출마 투표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수협회나 뭐 조교사협회 뭐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매번 굴러가는 것처럼 뭐 똑같이만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컨디션이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인터뷰 더럽게 잘해줬다가 또 어느 날은 인터뷰 더럽게 안 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은 깠다가 또 어느 날은 까지 않았다가 뭐 그런 식의 어차피 사람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 삼지기 얼굴에다 갖다 대고 뭐 제가 주장합니까? 그러지 않죠. 숨길 거 있으면 숨길 것이고 말할 거 있으면 또 말할 겁니다. 오로지 뭐 진실만을 말하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 내가 뭐 이철경 기수, 철경이한테 내가 낚였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댓글 달아놨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철경 기수를 만났어요. 또 서인석 조교사도 만났고. 그러면 조교사나 기수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그렇지 않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내가 철경이한테 가서 야, 너 나 제대로 얕궜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열심히 탄 기수는 칭찬을 해줘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가고 안 가고 있겠죠. 예. 그게 있으니까 더 경마가 재밌기도 하는 거고. 근데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하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경주를 복귀를 하고 경마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경마에 매달려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경마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전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이나 저희 가족들도 우리 남편 경마한다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제가 항상 취재를 해오고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글쎄요.
잘못된 것도 있겠죠. 제 시각에 틀린 게 있겠죠. 내가 뭐 신이 아닌데. 내가 분석하는 게 다 올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추는 경우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느 정도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그 임팩트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나와서 예상지 하나 사고 종합지 한 장 사면 그날 인기만 다 알 수 있습니다. 제 방송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야? 그 인기만 과연 능력이 있나 없냐. 근데 대부분 방송을 어떻게 찍어? 그런 얘기 안 하죠. 아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찍으면 마음도 편해. 근데 내 방송만큼은 내가 그렇게 안 찍겠다고 시작하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뭔가 좀 더 드릴 게 없을까. 새로운 코너도 만들고. 속상하지 않습니다. 뭐 댓글 하나 달아주셨다고 해서 또 그런 댓글도 환영입니다. 저를 욕하시는 것도 환영이고 칭찬해 주는 것도 환영인데,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제가 쓰기도 했지만 칭찬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제 방송 보고 지지난주에 150배짜리도 맞추셨잖아요. 부산고. 제 방송을 봤으면 세구멍 안에서 150배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 뿐입니까? 20배, 50배는 뭐 그냥 뭐 배당 나온 것도 많이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제 방송에 빨대 꽂아서 여러분들 내 음성이나 문자 한번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얻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언제 고맙다 돈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심심하면 댓글 하나 달아주고 고맙다 되거나 뭐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드잡기식으로 아주 사람을. 넌 그따위로 방송 찍지 마. 그런 거랑 뭐가 틀려. 나 뭐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 방송 뭐하러 찍나? 내일까지 내가 얘기 못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코리아레이스나 건피 사이트의 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예상을 보시면 제가 전두수에, 출전하는 전두수에 제가 복귀한 내용을 다 올렸습니다. 전경주에. 부산, 서울, 전경주에 제가 일일이 다 복귀했던 내용을 한 마리당 사전의 경주 기록을 제 복귀를, 제 재산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고 안 보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아마 이번 주부터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매출이 떨어지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딴에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내가 더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좀 더 나한테 가까이 와줄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져가. 그것만.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얄밉지. 그죠? 내가 뭐하러 그런 개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갔었는데 4-5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고민하고 가뜩이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버벅거리면서 카페에 갖다 놓고 그래서 뭘 하고 있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경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트집만 잡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예전보다 많이 안 까다롭잖아, 내가. 예전에 되게 까칠했잖아, 솔직히. 나도 많이 둥그러워진 거야,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 내가 기수협회 들어가면 나보다 26살 다 어린애들이야. 내 아들뻘이라니까, 어떤 애는, 진짜. 나 그런 애한테 납작 엎드려, 진짜. 뭐 하나 얻어보려고. 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칸이 그러고 다니겠어? 나도 이제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아침에 못 일어나. 힘도 뒤지겠어, 어떨 때는. 그런 개고생하는 건 왜 몰라. 물론 이제 프로죠. 적중이 안 나오면 욕을 먹는 건 뻔한 건데 그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 속상하기는 합니다. 더 잘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고 오늘도 열심히 취재를 했고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날씨 따뜻하죠, 여러분들. 집에 계시거나 뭐 사무실에 계시면 밖에 나가보세요. 바람 쌩쌩 부는 새벽에 과천벌에 있으려니까 그 두꺼운 오리털 파카 입고 나갔는데 춥더라고. 몸이 또 약간 안 좋은데 괜찮아요. 또 경마하면 또 괜찮아져. 나한테는 경마가 마약 같은 거야.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성욕하고 뭐 식욕 뭐 이런 것들이 못 참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사형수들한테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섹스를 한번 시켜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한테 경마는. 만약에 경마가 없었다면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활력소? 힘?
뭐 그런 게 있었을까? 그 정도로 전 경마를 좋아합니다. 경마를 파고들고 있고요.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또 열립니다. 제가 만회할 수 있는 길이 금방 열려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만에 또 한 달 있으면 또 출전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시리에 빠져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찍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방송을 볼 가치가 없는 거야. 아니 일주일 내내 경부가 죽었으면 일주일 내내 경부를 하겠어? 하기 싫지? 여러분들 하고 싶겠어? 난 안 그래. 나는 진짜 칼같이 움직여 그냥. 사람은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성적이 안 나오고 조금 부진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보다도 더 찢어지진 않겠지만 저 역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졌고요. 뭐 항상 길지 뭐 완전 안 길었나? 맨날 길지? 출발해 볼게요. 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3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3호, 7열, 3호, 7열 4개의 승부처고요. 최종만 4경주, 6경주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내 음성이나 문자를 하나 더 신청을 해주겠지? 아마 그럴 거라고 믿어요. 또 내 방송만 빨대 빨아서 보지 말고 많이들 신청해줘요. 부탁드릴게요. 자, 3, 5, 7, 열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4경주, 6경주. 그리고 7경주는 한대간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로 더바가 메인 승부처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토요일 경마.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제가 문자 정보를 남들과 좀 다르게 하려고 내용을 좀 이렇게 타이핑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통장 문자나 ARS 문자도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달아왔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는 신인 기수죠. 김태훈 기수. 우리 태훈이. 김태훈 기수는 개인적으로 많이 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친분을 유지할 정도로 얼굴 본 적도 없고.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기본적인 인성이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섣불르게 그 친구를 판단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아직은 어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감량의 혜택이 있죠. 또 이번 주가 감량 기수가 별로 없어요. 김태훈, 하정훈, 그리고 이철경 이 3명의 기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동화 기수가 부상으로 한 2, 3개월 가까이를 공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이 3명의 기수. 아마도 뭐 이철경 기수와 김태훈 기수는 최근에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해요. 인터뷰를 해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진 친구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기수. 자, 김태훈 기수가 만나서 얘기했던 마필들 출발해볼까요? 자, 1경주에 나옵니다. 10번 황금연못이라는 마필이 일단 제가 김태훈 기수에게 얘기를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 황금연못이라는 마필의 특징을 보면 이 순발력을 갖추고 있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서 선두권에 가세를 한다든가 선행을 나가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쓰는 마필인데 계속 최근 경주에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풀지를 못했죠. 선두권도 나가지 못했고 뭐 따라가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걸음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근데 계속 인기는 솔직히 실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도 이 마필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황금연못이라는 마필의 특징을 보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이 확실히 좋았던 마필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개를 못 풀면은 걸음 자체가 좀 덜 나왔던 그러한 마필이라는 유형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조교를 마친 김태훈 기수는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솔직히 베스트에는 가깝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뭐 경주가 아주 잘 풀려서 이 황금연못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겠지만
최외곽 게이트를 밀린 상태에서 조교대 컨디션까지 아주 베스트는 아니라고 한다면 인기권에 더물진 않겠지만 이 마필은 배팅권에서 여러분들의 10원짜리 하나라도 마kon수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싶으면 황금연못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고 또 이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필도 또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싶으면 황금연못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만나봤어에서 소개해드린 마필은 이 7번마 마산규제입니다. 7경기에 출전한 마필이죠. 3번 마산규제.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의 승부 막권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마산규제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게이트가 1번 게이트의 조건이었었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우리 장초혁 교수 57kg의 중량을 가지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실패합니다. 다른 마필들이 원체 뭐 밀고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같이 뛰었던 너른 에이스라든가 이런 마필이 상당히 밀고 나왔었죠. 마산규제가 1번 게이트에 선행을 실패했었고 뭐 따라가서 안 됐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말에 희망을 남겨놨었는데 전혀 마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걸음도 안 보여줬죠. 그 경주가 아마 이 마필이 인기 1, 2위권에 팔리면서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 마산규제는 원래 그런 마필입니다. 큰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레이스의 편성을 잘 만나며 자신의 걸음을 좀 발휘를 해서 상금을 꾸역꾸역 벌어들이는 그러한 유형에 좀 가깝고 최근 경주 57kg라는 과중량에서 상당한 걸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마산규제의 김태훈 기수가 개정하면서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마산규제를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껏 57kg의 중량에서 버벅 걸었는데 안쪽 게이트에 감량이 있죠. 그런데 이 마산규제 역시 자신이 느끼는 판단에 하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조개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나필이 선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제 방송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때려주기도 안 된다고 개거품 불었는데 쳐들어왔다고 저한테 욕하신 분. 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도 그랬었고 내용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산규제가 만약에 또다시 인기권에서 먹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마필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3번마 마산규제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건 대건이가 뭐라 그랬는데 하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마필은 바로 10경주에 출전하는 12번마 실버울프입니다. 능력마죠. 이 마필이 거의 제가 봤을 때의 현재 서울경마장의 안마를 대표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또 한 몸에 받았던 마필이에요. 작년에 이제 부산에 대상경주에 출전하면서 서울의 자존심을 한번 살려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7월 24일 경주, 대상경주에서 3차를 갖다 댔었고, 그것도 선행이 이 마필은 전형적인 도주형이었었죠. 근데 최근에 경주에 따라가는 경기에서도 걸음을 보였었고, 11월 20일 날 대상경주에 출전을 해서, 역시나 강자들을 만나서 고전하게 했는데, 그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오랜 기간 휴양을 합니다. 한 4개월 가까이 휴양을 했고요. 중간에 보니까는 진료기록에서는 식욕부진도 있고, 말 쉽게 말하면 밥을 안 처먹은 거죠. 뭐가 지가 꼴리는 게 있으니까 창자가 꼬이든 밥을 처먹기 싫은 건 아니, 다이어트를 하든, 지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처먹었겠죠. 제가 송몽길 조교사를 좀 만났으면 얘기 좀 물어봤을 텐데, 오늘 송몽길 조교사 못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좀 물어보지 못했고, 우리 김태형 기수만 만나서 물어봤는데, 이 연습 주행을 하고 이번에 실전에 투입이 된 거죠. 장기간의 휴양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능력마답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기를 마치고 나서. 마필이 능력마답게 뛰고 있고 걸음도 휴양 마치고는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말을 해줬어요. 이 식경주가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저 역시 승부를 할 생각이고 시우머 실버 울프는 한대건의 승부처에서도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마필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도 12번마 실버 울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경주의 시우머 실버 울프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직접 만나봤어 코너 마무리 짓고 자, 본 영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제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9년 6등급 경주고요. 10마리 앞이들 출전을 했습니다. 아, 정말 뛰어도 이렇게밖에 못 뛰나. 팔마 더 밀어붙입니다. 아, 정말 짜증이 제대로 나는데 아마 이번 경주 역시나 인기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안 팔릴 거야. 한 기대 한 3, 4위권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 덤여비초는 데뷔할 당시부터 남들은 관심 받았던 마필이죠.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좀 띄워줄 거다라는 싹수를 계속 보여왔고 민서영 기수가 해결을 못했고 이동환 기수가 개인적으로 인기 1, 2위권. 그러니까 지금 한 3번의 경주로 인기 1, 2위권을 팔리고 다입상권에 진입을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3번 다 추천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거세를 하고 나와서 뛴 경주도 개차반이었었고 그 이후에 감량이 타도 개차반이었었고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이 아니었었나. 속상하죠. 한 번쯤은 와줄만 한데 근데 정말 약한 편성은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편성은 정말 잘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약했었죠. 근데도 못 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재로 기수를 만나서 한참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난 궁금하지. 제로가 이마피를 타고 예전에 한번 4차를 갔다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재로 기수가 조교를 해봤잖아요. 조교를 해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은 정말 괜찮대요. 아니 그리고 이마피를 조교했던 그 이동화 기수나 문세영 기수의 비하인드를 얘기해드리면 다 말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물어봤어. 조재로 기수한테. 조재로 기수가 판단을 했을 때 이마필이 선행에 가깝냐 아니면은 따라가는 전기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지난번에 이동환 기수가 선행까지 나갔거든. 아니 뭐 하다 안 돼서 선행까지 나가는데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얘는 정체가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제 조재로 기수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똑같이 얘기해주면 예전에 내가 탔을 때 따라가 보니 걸음이 더 나왔던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 이마필의 컨디션도 괜찮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면 이마필도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8번 더 밀어붙여가 뭐 인기권에서 계속적인 실망을 주고 있고 걸음이 안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외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선행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선행은 못 나가죠. 따라가는 전개를 해본다면은 자신의 걸음 정도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못 믿겠어 이 말을 솔직히 그래서 내가 못 믿겠어서 충막감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쉽게 버리세요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 내가 그냥 복귀한 거나 내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버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제로 만나보니까 내가 귀가 얇잖아? 들으니까 또 잘 알 수가 없네. 어쨌든 얼마 더 밀어붙여 아예 버리지 못할 거야. 1번, 2번은 좀 그렇죠. 안 되는 마필들이고 3번 웰빙조이 이것도 참 결정력이 없어요. 계속 골마겸이 있죠.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골마겸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고 3조 최용주 교사는 뭐 치료도 완성도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마필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는데 매번 경쟁력이 있죠. 뭐 선유권에 가담도 되고 순발력도 있어서 난 이렇게 선행 갈 것 같아.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좀 꽂혀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6구마 승리의 여왕은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마필이 지난 12월 10일 날 아무 능력도 안 보여주고 거의 꼴찌권에서 경주를 치렀었고요. 2월 11일 날 오랜 공백기 이후에 나와서 지하주 기수가 이게 사실 발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발주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밀질 않는 거야 말을. 그리고 딱 보고 있으니까 아주 개바닥에 누워있어. 그러고 나서는 직선에서 인코스를 파고드는데 나 깜짝 놀랐네 이마필. 이게 뭐 하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 데뷔전 주행검사를 볼 때부터의 경주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오고 있구나. 정상적인 출전 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끝걸음을 보인다고 한다면 야 이거 지하주기에서 항구를 하겠는데 그랬더니 찌칸이 모니터링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가 조교도 한번 해봤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문세영 기술은 복받은 기술이죠. 이거 능력이 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열심히 이제 꼬장기 있는 거 악벽 잡아놓고 열심히 조교해놓고 매번 꼴찌 하다가 조금씩 말 살아나서 뛸 때 되면은 홀라당 문세영이 타죠. 문세영이 상금 벌죠.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은 기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얄미운 일인데 뭐라고 할 수 없지. 조교사의 권한이니까. 저는 이 승리의 여왕이 걸음을 최대한 한번 이끌어내보기 위해서 문세영 기술을 기성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의 복귀 내용만 본다면 이 승리의 여왕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막감은 7번 피닉스 선이라는 마필을 봅니다. 주행검사의 모습을 보면 2월 3일 날 처음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1분 3초 8로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해요. 주행불량이죠.
기록은 안에 들어왔지만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서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을 줬고, 주행권 가담에서 코너로 들어 나오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좀 상당히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게 주행 불량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주행 불량으로 주더라고요. 뭐 제gel들이 눈이 있으니까 걔들이 뭐 알아서 잘 판단을 했겠죠. 제가 뭐 제 동태 눈깔로 본다고 해서 뭐 알겠습니까? 그 학식도 많고 노련하신 제gel위원들께서 잘 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행 검사였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선두권 나서는데 문제도 없고, 뭐, 코너로 돌아 나오는데 제가 한 두세 번 물리니까 스스로 끌고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뭐 쉽게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김영국 기수 만나봤는데, 말은 괜찮대요. 근데 꽉 이렇게 하나씩 뭐 남긴다. 말은 괜찮은데, 약간 골목에 나온 것 같은데? 라고 멘트 하나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하나 이렇게 딱 걸쳐놓는 거지. 그냥 7번 놓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1경주는 7번 피닉스 선을 배팅권에 충막감으로 놓고, 일단 3마리 싸움인 것 같아요. 3번은 웰빙조이, 6번은 승리의 여왕, 8번 더미로 붙여. 이 3마리의 마피들이 각축전을 좀 벌일 소지가 있고,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피는 이 6번마, 승리의 여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7번 놓고 3번, 6번, 8번. 이렇게 3마리 마피를 아주 세세하게, 아주 꼬치꼬치 풀어드렸던 1경주입니다. 누가 이렇게 풀어주냐? 어느 예상가가, 어느 방송을 다 돌려봐. 어느 누가 이렇게 고마운지는 몰라. 자,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200m 동네 6등급 경주. 8마리 앞에 출전했죠. 어느 예상가 나한테 그러던데, 너 너무 까. 적당히 까. 뭐, 그래갖고 먹고 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얘기했나? 지난주에 얘기했구나. 나도 좀 숨기고 방송 한번 찍어볼까. 나 그럼 돈 많이 벌 것 같지 않나? 너무 얼마나 궁금해 하겠어. 내가 김용국에서 만나고 왔는데, 좀 그렇더라. 내가 성대척에서 만나고 왔는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얼마나 열받을까?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 승부 경주만 여러분들이 듣잖아. 내가 일반 경주를 팔아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열받으면 그렇게 해버릴 거야, 진짜. 자, 2경주입니다. 8마리밖에 안 되고, 경주 분할된 경주예요. 1경주도 분할이었고, 이것도 분할입니다. 미승리만 경주로 짜졌는데,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짜진 거예요. 원했던 편성이 아니다. 이 뜻이고. 자, 1번은 우주바다는 뭔가를 보여줄 것 같더니, 12월 17일 날 경주에서 일본에서 심하게 밀고 나와서 탄력도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1월 14일 날에는 안 뛰어 말이에요. 능력 부진처럼 걸어갔고, 2월 11일 경주, 이것도 뭐 그냥 그래. 뭐 잘 떴다고 볼 수가 없고, 뭐 하는 말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오늘 김혜성 기자 만났는데, 말을 해줄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말을 못하겠다. 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우주바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평가했어요. 편성은 잘 만났어요. 편성은 잘 만났어요. 1번 게이트 2점이기 때문에. 우리 또 혜선이가, 우리 김혜선 기수가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어쨌든 조지고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보시면 못할 것 같아요. 3번 고스타운은 예전에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임기영 기수가 이 마피를 데뷔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 싹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한두 번 뛰어보면 경주에 적응을 해서 나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딱 그때죠. 지난번에도 안쪽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었고, 그건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제는 걸음이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대석에서 만나봤냐고? 만나봤지. 그냥 사면 돼. 막건 사면 돼. 3번만 고스타운 놓고 하겠습니다. 깨질 수는 있어요. 이 마피 보여준 능력이 항상 결정력 부족을 보였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데, 나는 3번 놓고 하려고. 3번 고스타운 놓고 하고. 3번 라운카트루는 오로지 내세울 게 선행밖에 없지 않나? 이번 경주가 결정력이 없는 아페델 팀이라는 점에선 라운카트루도 마이너스 1.5kg의 감량에 문세영이 얹어놓고 선행 나가려고 계속 피죽을 썼다가 선행 한 번도 못 나왔기 때문에 선행 나가도 지구력이 좋은 마피는 아니에요. 하지만 1200m의 미승리망도 단독 선행 메리트. 승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경기까지 불알됐는데. 모처럼 만에 경주 편성을 만난 것 같아요. 라운카트로 관심 가는 마피시고.
5번은 아직은 덩치는 있는데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6번도 아니고요. 7번도 아니고 이 8번 동서가득이 문제인데 이 동서가득은 이역기수가 좀 이제 애증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뛸 것 같은데 자꾸 안 뛴다고. 이런 말이 참 속상하죠. 그러니까 조교사랑 이제 뭐 그냥 나는 보지는 못했어. 조교사랑 얘기할 때 야 동서가득 어떠냐. 조교해보니까 말도 괜찮고 생김새도 좋아서 상금 좀 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딱 나왔는데 꼴찌하고 있어. 기수도 참 난감하고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동서가득이 뭐 인기권에서 팔리고 못 뛰는 걸 보면 근데 뭐 편성 자체가 이제 더욱더 약해졌고 또 동서가들의 마필이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적은 마필 아니겠습니까? 해볼 만한 편성에서 들이대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실전 걸음만 놓고 보면 맞고는 못 사지만 이 마필을 가지고 있는 이역기수의 생각이라든가 뭐 조교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서가득이 좀 선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요 열심히 준비했던 3번 고스타운. 근데 뭔가 찝찝한 것도 있긴 있어. 그다음에 패트건에 총막감을 놓고 뭐 1번, 4번, 8번 3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검증이 안 된 마필들보다는 3번 라운카트루가 단독선의 길을 맞이했기 때문에 3번, 4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3번 놓고 4번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추고요. 3번 놓고 1번, 8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상경주 1200 국내 6등급 총 9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한 대가 첫 번째 메이스 해보자. 막걸 한번 타보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가장 신경을 첫 번째로 쓰셔야 될 경주라고 봅니다.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좀 추천해드렸던 마필도 있고 또 제가 수도 없이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린 마필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자꾸 오른발을 안 쓰고 왼발만 쓰는 마필인데 인기바로 팔리고 있고요. 별 능력 없는데 최근 뛴 걸음 때문에 부담스럽게 인기마가 되어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한번 싸먹고 버려야 되는데 자꾸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복귀도 보면 능력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능력마가 없습니다. 딱 부러진 이 마필은 쌍대가리 왔다? 이런 마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 딱 2마리 준비해놨습니다. 내용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 4마리예요.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 말을 타고 싶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마필인데 상경주 한대건은 이 마필들의 잠재력을 한번 투자를 해서 뽕을 뽑아 먹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같이 투자하셔서 어느 분들이 중배당을 잡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참여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문자 정보 그리고 음성 정보 확실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차인 삼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를 1300 국내 6등급 경주. 3경주는 막권 사고 싶은데 4경주 막권 사고 싶지가 않아. 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없어 말이. 뭐씨 다 똥말들 진짜. 6등급을 벗어나면 막 그게 다행으로 여겨지는 마필들을 모아놓고 환장하겠네. 또 팔리는 마필이죠. 뭐 위너블랙. 매번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윤태혁 기수가 타려고 하다가 김용근 기수가 기생을 했고 내가 봤을 때 잘 몰랐을 것 같아. 위너블랙이 얼마나 똥말인지를. 우리 김용근 기수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탔는데 안 된 거지. 그날 당시에 뭐 앤드리스 오브 스카이비, 코스파 퍼펙트, 뭐 위력거치 뭐 기억이나 나나 이런 말들이 워낙에 능력 없는 편성이었는데 못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뭐 김용근 기수 2번이나 이제 2번째 개성을 하게 됐는데 이 마필 얼마나 둔하고 느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아주 패 죽이겠죠. 빨리 올라가야지. 뭐 이거는 뭐 이 군에 남아 있어봤자 의미도 없고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냥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선두권이 모는 소리가 높기 때문에 오니어 블랙은 제가 웬만하면 충마를 살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충마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 황금주파는 2월 중순쯤에 파행이 있어요. 근육통도 있고. 근데 제가 황금주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승부처에서 충막강을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레이스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죠. 이거는. 전 다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황금주파. 사실 이걸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까 했는데 나 다 몇 번 뒤니까
내가 오늘 김태형 기사를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타봤던. 지난번에 왜 그렇게 뛴 거야, 말이? 김태형 기사한테 물어봤었는데, 뭐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고. 어쨌든 이번 황금주파, 배트걸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봉화 창영은 완벽한 또라이죠. 올라갔다 말았다. 편성 만나면 계속 순위권만 진입을 하는 마필이고요. 버리지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9번 슈퍼트리. 기대 이상의 선전. 선유권에서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자기도 이길 줄 몰랐을 거야. 근데 이 경주 자체가 편성이 굉장히 허접다기 편성이었었고, 6월드스타 초원장, 뭐 골든스타 이런 마피들, 골든스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능력하라고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피들은 제대로 이겼다라는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박빙의 승부에서 머리차로 이겼기 때문에. 다만 이 슈퍼트릭이라는 마필이 레이스의 전개가 상당히 쉽게 풀게 생겼죠.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없고 선두권에 가담하는 마필이 없는 전개를 만났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를 보고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5번 위너블랙 놓고 5번만 위너블랙 놓고 2번만 황금주파 6번만 창영 9번 슈퍼트릭. 그 중에 가장 버리고 싶은 게 6번만 창영인데 내가 꼭 이렇게 버리면 겨우 들고 자빠졌으니까. 근데 5번 놓고 2번, 6번, 9번이 배당이 없나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뭐 주력막권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황금주파 좀 이번만큼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를 1200 국내산 5등급 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관의 승부 경주고요. 12마리 마필이 추천했어요. 그냥 능력이 없는 마필들을 모아놓고 하는 경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아니면 졸전을 펼쳤던 어느 한 마필도 기수들의 평가가 이 마필은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마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만큼 부진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왔다는 마필도 있고 편성에 레이스가 잘 풀렸다는 마필도 있고요. 지금은 나아졌는데 보여준 꼬라지가 워낙에 없는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짜여진 편성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마필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 왔다라는 확정은 없죠. 자, 그러한 경주를 한대건은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나 이렇게 하겠어. 자, 한대건의 믿는 구석을 같이 차지하실 분들은 들어주십시오. 자, 한대건 착실하게 준비했고 이거 하나 얻어내려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이번 5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 신청해도 제주 거, 서울 거 많이 남았어. 음성은 당연히 들어주고 문자했다고 음성 안 듣고 그러지만 두 개나 들어주면 고맙고. 너무 도둑놈 심보인가? 내가 도둑놈 심보로 하려면 진짜 내가 광고로 도배하고 그랬을 거야. 그 대박이 형처럼. 요즘 지원 형도 광고 많이 하나? 안 하잖아, 난 양아치 짓거리. 아니, 17개 하는데 10개를 다 틀려는, 16개 틀리고 하나 맞추면 그거 하나 광고 띄고 올려갖고 잘했다고. 그게 무슨, 사람 약 올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장사예요. 그게 장사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하지? 나도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려고. 꼭 할 겁니다. 나 꼭 할 거야, 진짜. 자, 6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 그냥 5등급 경주.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뭐가 있는 거야? 일단 대가리는 3번 에이스 세븐. 이게 지난번에 마리바의 경주에서 물론 이제 클램 스카이가 좀 걸어가는 모습에서 잡아내지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정자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잡아가는 능력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뭐 착한 금화가 조금 더 빨라서 선행 갈 수 있겠지만 3번 에이스 세븐의 입장에서는 착한 금화를 계속 압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문세영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3번 에이스 세븐. 이 눈가면도 하고 양털 코골레도 하고 고기가 쳐 높아갖고 그지랄 하는 건데 1300까지인데 1400은 몰라도 3번 에이스 세븐은 뭐 충막감을 할 수 있겠고 착한 금화는 신지가 잘 탔어요. 근데 이런 건 좀 원준이 줬으면 좋겠어. 최원준 기수가 상금 버는 마필인데 신지가 타도 3착이고 원준이가 타도 3착일 텐데 뭐. 매번 그렇긴 하지만 최근의 모습이 좋아요. 순발력도 발휘해서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선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3조 최영주 쪽에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서 선행 갔으면 좋겠고
화이트 큐피드가 갑자기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 참고 있으면 한 발 쓰는 마필인데 간혹 가다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고. 6번 선플래시는 난 이게 계속 연속 입상하는 게 너무 신기해. 아 진짜 별거 없는 마필인데 아니 복귀에도 안 나와. 전경환도 치고 맨날 무기력하게 치는 마필인데 아니, 다른 애들이 얘를 못 잡네. 신기하게. 깝깝하네. 저는 좋은 마필이라고 보지 않고 부담량 56kg까지 들어왔는데 선입권에 가서 따라가다 퍼지는 거지 뭐 말이. 무거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5세의 마필 뛰어봤자 뭐 얼마나 뛰겠습니까? 자, 8번 포에버키는 조심하셔야죠. 이거는 배당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 국산 5등급 경주에서 격적인 추진력을 보였는데 이날 이후에 1월 21일 경주에서 보면은 체중이 급격하게 빠집니다, 말이. 20kg 가까이 빠졌죠. 그러고 나서 2월 25일 날 체중이 다시 찌죠. 플러스 17kg. 오늘에 나오는 것도 이제 체중을 봐야 될 텐데 유지를 하고 있다면 포에버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제가 박병현 조교사한테 뭐 그렇게 물어봤고 뭐 말이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뭐 설사를 한다든가 사람이랑 똑같아. 여러분들 똥 한 번 싸고 나도 저기 몸무게 재면 500g 빠져. 안 해봤지? 해봐 오늘. 그만큼 뭔가 장이 안 좋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내가 위험 걸렸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계속 설사하고 위로 토하고 막 지랄 연병하는 거야.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옆에 포에버킨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에버킨은 반드시 관심 가져보시고 10번 자전거는 바깥쪽으로 삐지죠. 안 되는 마필이고 19번 리트렌제스는 뭐 언제 들어오겠어 이게. 들어오긴 하나? 네. 6경주는 그래서 3번만 에이스 세븐을 배팅권의 충막감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이번 착한 것만. 지금 이번 좀 왔으면 좋겠다. 정말. 징글 맞다, 진짜 말이. 엔간히좀 뛰고 17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몰라. 3번, 2번. 3번을 놓고 5번, 8번. 6번은 좀 빼고 싶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딴 데 같았으면 6번 선플래시는 되지도 않아. 이러고 막, 개거풍을 울 텐데. 또 여러분들이, 또 지랄을 하실까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3번, 2번. 3번, 2번 주력하겠고요. 3번 놓고 5번, 8번 방어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민호 기수의 선플래시가 확 와버렸으면 좋겠다. 나 또 욕 바가지로 먹게. 저 새끼는 말 분석도 할 줄 모르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욕 한번 제대로 먹지 뭐. 자, 7경주예요. 경주의 1200m 군의 4등급. 이것도 만에 앞에.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네, 승부처도 그냥 승부처가 아니죠. 네,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난 내가 이거 발견해 놓고 나서 난 굉장히 흡족해. 발음이 상당히 좋지 않나? 더바가. 그리고 또 박는다는 표현이 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한대간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3경주 유흥기수 만났을 때 좀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부담 많이 했는데 아까 타는 거 보니까 잘 타더라고요. 정말 로얄 마티아도 차분히 가면 선발하실 수 있는 마트입니다. 3번을 놓고 4번과 5번. 할 수 있을지 5번, 3번, 7번. 서울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구경주입니다. 정말 요거 플라잉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닝 스타일도 최근 경주 모습 보면 이제 선행 싸움이죠. 선행을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문제인데 선행 정말 좋습니다. 6번 놓고 5번, 6번. 8번. 6번, 10번, 8번 3마리 앞서면 여태만에 앞에 출전했고요. 뭐 인기만은 뭐야? 일본 오제이 명답 아닌가? 오제이 명답, 와일드 썬더, 뭐 러너 에이스, 또 팔립니다. 뭐 여러 개 팔려요. 재밌죠. 이건 뭐 제가 입만 뻥끗하면 여러분들이 내 성병들을 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입만 뻥끗을 못하겠고 이런 거예요. 이 잠수함을 타고 있습니다. 꾹 참고 있죠. 그러니까 꾹 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 마필이 그 잠수함이 언제 부상을 해서 나한테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잠수함 같은 마필을 이번 경주에 과감하게 충분해서 엄청나게 가라앉혀 있습니다. 내가 밧줄 잡아서 막 끌어올릴 거야. 자, 한 대건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한데 배당으로서도 먹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마피 능력을 보여주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권의 마피들 껌입니다. 상대도 안 돼요. 자, 한대건 그 마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자, 그 평가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한대건의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차입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서 이경주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음성정보! 문자는 내가 말 못하겠다.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음성정보 많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예요. 경주원의 1700, 호나 4등급 경주. 대가리 서 있지 않나? 그거 장산파고? 요즘은, 무슨 말새끼들이 나와갖고, 거리만 늘리면은 개차반을 내니까. 조기 때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나쁜 것도 아닌데, 꼴찌 돼버리니까 환장하겠네. 내가 완전 개쓰레기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보니까 또 내 실수일 수도 있겠죠. 장산파워도 지금 1700을 첫 도전하는 겁니다. 가파른 상승세죠. 2연승을 달리면서 편성도 잘 만났었고. 선행을 나가니까 마피 더 뛰는 모습. 훨씬 낫죠, 선행이면. 그럼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하죠. 안쪽에 있는 선행마가 없죠. 이 마필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산 파워가 페르비치까지 기용을 하면서 이번 경기 도전한다는 걸 보면 우승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동 또다시 이 마필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불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경기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장산 파워는 충막감을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3호 동촌 꿈나무가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인기 많은 실력 고전했는데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제 일격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게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력도 없고 선유권에 가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밀면 거림이 안 나오는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이번 경기에 팔린다 하더라도 막건 사지 마. 너 지난번에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뭐하러 사 막건은 이런 거를. 이게 별 능력이 없는 말이네, 얘가. 제가 지난번에 개거품을 물었다가 개 쪽을 당한 우승 공감. 또 왔죠. 레전드 킹을 놓고 승부를 하는데 우승 공감 한 마리만 뺐네. 최고 잘나가의 소캐스트 정상 특허까지. 야, 최고 잘나가 들어왔으면 상당한 구구를 맞출 수 있는 경주였는데. 정말 짜증이 난, 제대로 났던 경주입니다. 인기 1위였던 소캐스트보다 레전드 킹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지난번에 52, 이번 57이에요. 무거운 건 사실이죠. 그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마필 뭐 능력마도 아니고 못 들어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최근 보여주고 있지만 과신하지 말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8번 감동의 챔피언은 이제 마방을 이적을 했죠. 29조에 있다가 16조로 이적을 해서 몇 번을 경기를 치고 있는데 뭐 그 걸음이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만 뛰면 이번 경기 옵니다. 제가 봤을 때 편성상으로. 그래서 아예 모시면 못할 것 같아요. 8경주는 9번 장산파워 놓고 3번마 동촌 꿈나무 8번마 감동의 챔피언 두 마필 중에서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발을 쓰나면 7번 우승공감인데 너무 무거워 애가 허리 부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9번 놓고 4번 7번 8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가면 9번을 놓고 뭐 4번 8번 쪽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구경주입니다. 경주의 1700m 12만에 앞입니다. 제가 방귀류구사를 만나서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불공황자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 매번 현 등급에서 이제 하위군에서 이 바로 밑에 등급에서 정말 꾸역꾸역 뛰었던 마필이에요. 결정력도 안 나오고 기대고 어떤 날은 꼴찌하고 그러다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좀 뛰었죠. 편성 만나면서. 편성도 더럽게 약했었어.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불꽃왕자가 엄청나게 뛴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방규주교사한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방규주교사가.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 마필이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줘서 그 마필이 연승하고 상금 벌고 이러면 좋지만 어차피 경마라는 게 한번 도입이 되면은 4년, 5년, 길게는 4년, 5년을 말을 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마필을 꾸준히 좀 발전을 시켜서 이 마필이 최고의 정점에 오를 때까지 걸음을 완성도 있게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불꽃왕자가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는 이제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 때문에 말이 좀 굳어졌다고 해요. 다리가 굳어지면서 걸음이 더 나오는 거고요. 56kg의 중량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마필이 최근 보여준 수성 그리고 57kg의 중량까지도 하위권에서 물론 개편성이 했습니다.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은 불꽃왕자가 지금 열심히 마필을 만들어놨던 사주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5번호 충막감을 놓고 싶고 프리티보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새끼가 꼬장끼리 부리면서 발주를 안 하는 거야. 안 나가.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안 나가서 이제 편하게 경주를 치러 보니까 내가 좀 늦게 나가도 말이 좀 이제 채찍도 좀 덜 맞고 하네. 이게 꾀려 부리는 거야, 얘가. 안 나가 버리는 거야, 악벽을 부리면서. 지난번에 발주가 좋았어요. 이번에 승급절인데 부담 용량은 안 빼줬어요. 너무 6마시 차로 이겨버리고 뭐 안 빼준 거지. 근데 전기가 또 좋은 4번 게이트. 1700m의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선두권에 가담은 몰라요. 아무 장담할 수 없는 마필이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안쪽 1번, 2번, 3번 일단 버려요. 6번 안 되고 7번 프로포즈. 도깨비 같은 말이죠. 정말 이거 어떻게 이만큼 뛸까라는 생각이 들으면 들어옵니다. 이게 안 되겠지? 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되겠지 하면 안 들어옵니다. 48조의 스타일이 많이 그렇죠. 뭐 마망의 색깔인지 아니면 말새끼가 진짜 한두 번 좋다가 말이 꺼지는 건지 뭐 누가 알아. 마방 식구들이 알겠지. 프로포즈도 1700에 대한 경험이 없죠. 거리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 다 아니라서 보이는데 항상 무서워요. 그냥 항상 무섭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고. 팔마 검령은 기대 이상의 선전이죠. 정말 이 정도 뛰나? 이렇게 많이 좋아졌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고. 시험 마중물이 최근 1700m 지난번 경주 뭐 시종 여유는 없었지만은 많이 2차적으로 승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4kg의 감량이 있습니다. 이 선유권에 근본적으로 가담이 되는 마필인데 능력으로는 밀릴지 몰라도 감량의 혜택 때문에 2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불꽃왕자를 배티권에 충막감을 놓고 좀 많아요. 4번, 7번, 8번, 12번. 5번 놓고 4번, 7번, 8번, 12번. 나는 내가 팔마 검령은 최근 좋다고 하면서도 내가 검령을 안 좋아해. 이 마필이 굉장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난 8번만 검령 쪽으로 한방 때리라는 말을 못하겠어. 이거 언제든지 깰 수 있는 마필입니다. 상승세는 좋지만. 5번 놓고 하겠습니다. 5번 놓고 4번, 7번, 8번, 12번. 현장에서 들으면 내가 뭐 일반 경주라고 해서 현장 예상 안 해? 현장 예상 들으면 다 답이 있어. 좀 들어주고, 일반 경주도. 일반 경주도 너무 잘해. 내가 이 음성 녹음해놓고 내가 깜짝 놀래.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율이 1800이고요. 1등급 경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한장으로 마지막 승부처예요. 서울경마 1등급 경주. 내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등급의 강자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1등급 경주를 좀 승부처로 안 잡았던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특히나 그렇고 제가 날씨가 좀 풀리면 1등급 경주로 승부를 많이 가져갑니다. 컨셉의 기본을 보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겨울 때는 날씨 온도 변화에 따라서 좀 자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 10경주는 한 달의 승부처고요. 제가 지난번에 노리고 들어가자. 일본 아름다운 동행 기억나시죠? 3봉에 붙여서 아름다운 동행을 한방막권으로 그때 당시에 배당이 70배였나요? 80배였나요? 3차를 갖다 대면서 아주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천주스톰이 끝까지 안 뒤지더라고. 짜증나. 승진나 복연승식이 20배 가까이 나왔나요?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꽤 나왔죠.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동행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좋은 내용을 가지고 붙었던 마필입니다. 마필 상태는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게 했으면 과연 이번 경주에는 아름다운 동행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대건은요. 한 번 팬으면 또 팹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은 당연히 버팅을 포함을 시키고 도전하는 마필들이 많아요. 휴양 갔다 온 마필도 있고 또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김태훈 기수의 시마 실버울프도 있습니다.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마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현장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11경주로 돌아왔네요. 오늘 이렇게 참 빨리 가지, 시간이. 경주가 1200이에요, 2등급 경주. 1시간 더 할까? 아주 더 1경주부터 다시 한번 다 풀어줄까? 오늘 좀 아쉽네, 뭐가. 괜찮아, 일요일 경마 했으니까. 바로 또 일요일 경마 녹화할 거야. 일단은 뭐 어떤 마필을 충분한 녹화 고민을 거듭을 했습니다. 오마 파워빗을 2착 승급했죠. 제가 이현종 기수로 만나고 왔고, 마이너스 5kg 감량. 느리다는 걸 알아요, 이거. 이현종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매우 타이밍 잡기가 애매해서 고생하고 있는 마필인데, 말은 괜찮다네요. 감량의 혜택도 있고, 1200m에서 뭐 선행마들이 빠르죠. 6번 라페니차 와우캣. 뭐 느리게 추입해서 못 잡아내면 할 만은 없지만, 조건은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등급의 기본마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마 파워빗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늦게 추입한다 하더라도 충박감을 놓고 싶고요. 6번만 라페니차에는 점핑 추천이에요. 이게 서인석 쪽에서 인석영도 의도적으로 거리가 없어서 점핑 추천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이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또라이가 또 선행을 가면 또 뛰어요. 미치고 팔자 뛰겠는데 1000m가 더 적정하죠. 솔직히 워낙에 짧으니까 거리 적성이. 1200을 나와서 상위군이라는 것에선 마이너스 부분이죠. 7번 태양왕이 최근 1400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1200m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저로의 호기를 만났고요. 저로의 호기인데 부담량이 높아. 그게 좀 문제죠. 마필 안 될 것도 없고. 그뭐 와우캐 시장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이고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뛰었을 때 1월 8일 경주 위에 좀 출전기가 길었는데 굉장히 빠르죠. 선행을 나서면 잘 안 지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혹시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야. 3번. 9번 와우캐선 나도 오늘 박현웅에서 못 만나봤어. 현우가 오늘 안 보이더라고. 만나봤으면 물어봤을 텐데. 10번 마이더스 로드는 1400은 무리예요. 중간에 무빙을 나가니까. 그 선행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니까 마이더스 로드가 또 외곽에서 강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의 한계형이긴 한데 편성은 잘 만나서 무시 못할 것 같네요. 다른 마들은 뭐 별로 눈에 들어온 마필이 없고 13번 영광의 날에 또 팔리는데 이 마필도 조건은 좋아졌죠. 거리를 줄였고 여기 선입권에 무빙이 되는 마필입니다. 마이더스 로드처럼 선입권에 갖다 붙여놓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13번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워빗을 녹화하지 말아야 되나? 솔직히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늦추입이니까. 그래도 대가 있지. 한번 결정했는데 5번 파워빗을 녹화하겠습니다. 7번마 태양왕, 10번 마이더스 로드, 9번마 와우캐, 13번마 영광의 근한. 5번 넣고 7번, 9번, 10번, 13번. 이 네 마리 안에서 현장에서 결정할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마지막 경주이기도 하니까 주력 한 방만권 때리고 한두 마리만 받치는 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5번마 파워빗을 놓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3월 11일 한대건의 음답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방송을 끈 사람도 있겠지만 난 또 떠들 거야. 3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3, 5, 7년 7경주는 더버가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주 펄펄 날아 제주 4경주, 6경주 승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귀 안 쓸 거야. 복귀 볼 생각하지 말고 내 음성 들으면 괜찮죠. 자,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